옵션 하나 빼시게 되면은 후회하십니다. 반드시요. 보라! 안녕하세요. 알아볼까 TV입니다. 오늘 김 팀장님이 두 번째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차급별 추천 자동차를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쪽 장기 렌트 쪽에 전문가시니까 많은 고객들을 접하시면서 과연 준준형급에서 대형까지 어떤 차를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을 해주실지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 생각이 좀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제가 필요로 꼭 이런 옵션을 넣어야지만 차를 사고 3, 4개월 후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옵션을 좀 몇 가지 더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준준형급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준중형급에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요, 준중형의 최강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아반떼라는 차량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역시 아반떼네요. 거의 준준형급에는 답정너처럼 아반떼가 뗄 수가 없죠. 네. 아반떼도 등급이 트림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아반떼의 트림을 추천해 주실 만한 트림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아반떼는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1.6 가솔린의 상위 두 번째 트림, 모던 등급의 차량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이 모던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선 모던 등급은 1,948만 원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 가격 안에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스마트키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엉뜨나 엉시 이런 거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으로 넣는데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꼭 이거는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은? 아반떼에서 가장 필요로 가장 넣어야 되는 옵션을 총 3가지로 갖고 나와봤어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2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123만 원 상당의 옵션인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가 123만 원이면은 그래도 좀 금액대가 있는데 네. 그만큼 추천을 해주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화면이 커요, 일단. 내비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은 필수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필수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두 번째는 내비를 넣으시게 되면은 통합 디스플레이라는 걸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옵션은 내비 안 넣으시면 뭐 안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39만 원의 옵션인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파노라마로 한 번에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아무래도 뭐 내 차에 누구 친구 같이 탔다, 여자친구가 탔다 했을 때 외관적으로 되게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네. 옵션이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라는 옵션도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차 안에 분위기를 좀 업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차량 내부에 뭐 보라색, 뭐 파란색 이렇게 바뀌면서 불이 켜지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안 하시게 되면은 싸제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싸제 비용이 대략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39만 원 되는 옵션이니까 필수다. 사제가 오히려 훨씬 비싸네요. 네. 우리 김 팀장님 약간 전문 용어가 나와서 싸제로 막 흥분하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제로 하시지 마시고 기본 옵션으로 출고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해 주실 옵션이 있을까요? 자, 현대자동차의 필수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라는 옵션이 가장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98만 원 상당의 옵션입니다. 이것도 금액대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 현대에서의 필수 옵션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흔히 말해서 요즘에 자율주행이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기능은 반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자율주행이 뭐냐? 차가 앞차와 내 차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차가 거리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정체 구간이나 차가 껴들었을 때 스스로 차를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술이네요. 네. 이 기술이 초기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이 좀 신뢰하지 못해서 외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반증이겠죠?
초반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옵션만 해가지고 앞차가 들어오든 말든 내가 정한 속도로만 계속 나가게 됐거든요. 아, 이게 에쿠스에나 달려있던 옵션이 이제는 아반떼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좋은 거는 길이 곡선 구간일 때는 핸들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필수로 넣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 세 가지 옵션은 아반떼를 사실 때 필수로 넣으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어차피 차를 사실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타실 차가 아니시기 때문에 최소 4년, 5년 타실 거죠. 이 옵션 안 넣으시면 반드시 후회하는 옵션 두 가지를 또 갖고 나와봤어요. 하나는 17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요거는 49만 원 상당의 옵션이고요. 또 하나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2라는 옵션인데 69만 원 상당의 옵션입니다. 아, 보통 휠은 뭐 남녀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남성분들이 항상 사이즈 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7인치 정도면 1인치 더 커진 거네요. 1인치가 더 커졌는데 이 1인치의 차가 아반떼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차체를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17인치 휠은 무조건 아반떼선 하셔라 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 이 모든 업그레이드를 좀 옵션을 추가한다면 금액이 총 얼마 정도나 업이 된 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옵션 가격은 총 308만 원 상당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던 등급 1948만 원에 308만 원을 추가해서 총 차량가는 23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금액을 주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 이 정도 금액 300만 원 추가하시고 안정적으로 4, 5년 이상 자동차를 유지하실 거를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장기 렌트로 갈 경우에는 이게 선수금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월 납입료가? 48개월에 2만 킬로 기준, 초기 비용 없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가는 42만 원에서 최고가는 5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이게 선수금이 없는 금액이니까 만약에 뭐 선수금을 30% 정도 미리 낸다.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다운된 금액으로 월 납입료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중형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형급에서 우리 김 팀장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차량이 있나요? 자, 중형급에서는 소나타의 아성을 무너뜨린 차죠. 바로 K5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 K5, 그쵸.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괜찮은 차인데 이 K5의 트림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할까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K5 1.6 가솔린 터보 노블레스라는 등급을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노블레스는 상위 두 번째 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아까 아반떼에서도 상위 두 번째인데 이것도 상위 두 번째 정도면 무난하겠다. 그러면 이 노블레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옵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노블레스는 차량가가 2,921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기본 뭐 엉시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네. K5급이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옵션 이외에 김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된다.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옵션은 바로 스타일이라는 옵션입니다. 59만 원 상당의 옵션인데 K5를 사시는 이유는 뻔하죠. 디자인 때문에 사시는 건데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안 넣는다? 이럴 거면 K5 사시면 안 되죠. 59만 원 상당의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 가능하시게 됩니다. 아, 역시 스타일사는 그런 옵션인 것 네.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이 아주 신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스타일 옵션 여러분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타일 옵션 이외에 다른 옵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옵션을 더 갖고 나와봤거든요.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74만 원 상당의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드라이브 와이즈 똑똑하게 운전한다? 아까 전에 얘기 추천해 주셨던 그 옵션하고 좀 겹치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거죠?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의 명칭으로 옵션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의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아, 역시 추천해 주시는 게 거의 스타일적인 거 하나, 그리고 운전의 기능적인 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추가해 주실 만한 옵션은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유보 내비게이션은 일본 내비게이션보다는 좀 더 좋은 기능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네,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김 팀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옵션의 총 가격이 합의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약 200만 원 안팎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반떼보다 훨씬 확 100만 원가량 줄어든 옵션이네요. 네. 그만큼 K5에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 총 원래 차량값에다가 이 옵션 금액을 더했을 때의 금액은? 차량가 2,921만 원에서 옵션을 모두 포함하시게 되면 3,147만 원이 나오세요. 여기를 렌트로 타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48개월 2만 킬로 초기 비용 없는 기준으로 월 최저가 49만 원에서 최대가 60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49만 원 끄트머리를 잡았으니까 한 5, 60만 원대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30% 낸다 했을 경우에는 월 납입료가 한 10만 원 정도 수준 다운돼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선수금 내면 당연히 다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를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김 팀장님은 실제로 계약을 해보셨을 때 고객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후회하세요. 처음에는 월 렌탈료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시려고 옵션 막 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두세 달 있다 전화 오세요. 아, 이 옵션 왜 자기한테 권장 안 했냐고. 권장 다 해드리거든요. 다 빼세요. 가격 때문에. 근데 차는요, 4년, 5년 타시잖아요. 보통 교체 주기까지. 옵션 하나 빼시게 되면은 후회하십니다. 반드시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김치환님 우리 인사해야죠. 폴바.